평생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게 서민들의 소박한 꿈인데 그 꿈 현실화하기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세종시 공무원들은 1대1, 그러니까 신청하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세종 공무원 특공 경쟁률 1대1 무혈 입성, 사실상 원하면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단지의 민간 분양 청약 경쟁률은 200대1이 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세종으로 가면 언제나 너를 기다리는 세종시 특공 아파트 청약 경쟁률 1대1 언제나 너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공무원들 얘기였습니다. 윤수일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알고 그 시절에 이렇게 아파트 노래까지 지었을까? 2020년, 2021년 세종시 특공 분양 내역을 보면요. 지난 2월 세종시 소재 아파트 2개 블록 청약 넣은 32명 100% 당첨. 넣으면 아파트 된다. 2개 블록 공무원 23명 1대1 청약률로 당첨이 됐고요. 분양가는 아주 저렴한 3, 4억 원대였습니다. 신청자 전원 당첨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자가 한 명인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로또 청약 별칭을 얻은 곳이었는데 이달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일반 경쟁률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221대 1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221명을 뚫고 들어가야 청약에 당첨될 똥 말똥인데 공무원들은 거의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1대1로 무혈 입성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라는 겁니다. 유령청사까지 지으면서 말이죠. 세종시 특별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한때 일반 공급 물량의 2%에 불과했다. 한때는 일반 시민 불만 커지자 신혼부부, 장애인, 유공자 꼭 필요한 분들의 특공 물량을 줄였습니다. 자기들 물량을 줄여야죠. 일반 물량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반면 밥그릇, 공무원 특공 밥그릇 40% 비중은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아니 일반 국민들은 22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 아파트를 공무원들은 1대1로 손쉽게 청약받았다. 예. 거기서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제 보도했지만 거기서 안 사는 공무원들이 태반이었다면서요. 고위공무원 중에.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실이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연일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처럼 관평의원 사례뿐 아니라 지금 특별 공급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일반 공급으로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수백 대 1에 달하는 게 심지어 1대1 분양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넣기만 하면 당첨되고 있는 이런 특별 권한들이 일부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난날 실제 아파트 세종시의 특별 공급을 받고 현장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위법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죠. 여기에 또 다른 갈등 요소가 존재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특별 공급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배 세대들은 다 해서 특별 공급 들어가는데 이제 막 채용돼서 세종시 가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는. 예. 옛날에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들어갔지만 예. 지금은 공급받아도 비싼 값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세대 갈등 요소까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세종시에서 가서 공직자들이 일하고 필요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 평생 살지 않고 심지어 살지도 않고 시세차익을 얻는다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거주권을 줘야지 여기에 대한 재산상의 특혜를 주고 나니까 각종 꼼수들이 불거지는 것 아닌가. 이쯤 되면 전체 특별공급 공무원들 다 전수조사해서 실제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있고 살지 않으면서도 시대차익 얻었던 공직자들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병민 비대위원님 황당한 게 예. 공무원 특공 분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불만 사항이 있자 꼭 필요한 국가 유공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특공 분량을 줄이고 그거를 일반 물량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야, 저는 공무원 비중은 40% 그대로 유지했다. 이 예. 대목. 자기 기득권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제도는 누가 만들죠? 대한민국 공직사회 있는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게 다자녀 특공도 줄였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네요.
제가 아이가 셋 되고 나면서 우리가 이제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아마 전국에 있는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분들께서 참 이게 말이 특별공급이지 실제로 써서 당첨될 수 있는 수량이나 분량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공급 제도 정말 정부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야 생각되는 국민들 속 터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어떤 변화를 기점으로 공정의 가치를 되새겨야 될지 지금쯤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법적인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유령 청사까지 지으면서 아파트 특공받은 관세청, 특히 상급 부서인 행안부의 의지를 행안부가 마치 허가해 준 것처럼 행복청에게 공문까지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특공 아파트 받았는데 박성민 변호사님, 관세청은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나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일경에 살펴보았을 때 행안부가 세종시 이전의 전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게 어떤 기관을 이전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세청은 특별히 행안부가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관평원의 경우에는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 규정에 따라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도시법의 전반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행안부가 이전 대상 기관을 정하고 이전을 추진해야 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이고 일반 규정이 일반 법에 우선에 적용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러한 관평원의 무리한 이전 조치, 불법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